예, 지금 사모아로 끌려간 와이즈 어니스트 원래 거기에 실려있던 석탄은 한국으로 올라왔습니다. 고향에 있는 한 업체가 수입하려고 하고 돈도 지불했다고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억류되면서 배는 뺏겼고 석탄은 또 인도네시아 정부가 봐줬어요. 그래서 동탄호라고 베트남 배로 옮겨 실었는데 이 배가 지금 어디도 가지 못하고 40일 동안에 바다에서 떠돌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유엔의 항공기나 위성들이 감시하고 있으니 이게 지금 갈 데가 없게 된 거죠. 원래 한국에 와야 되는데 한국까지 오는 과정에서 안 들킬 방법이 없으니 지금 이 배에 실었던 석탄은 베트남 배 동탄호에 실려서 40일간 바다에서 떠들고 있다고 합니다. 26,500톤입니다. 자, 지금 이런 기가 찬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한 2달도 넘게 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378쪽에 달하는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이 얼마나 교묘한 수법으로 환적을 해서 유엔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가에 대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한의 해피 기술이 날이 갈수록 심각하게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래서 지금 이걸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작년에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148차례에 걸쳐서 해상 환적을 해서 정제유를 불법 수입을 했고 그래서 북한에 정해준 양보다 7.5배나 더 지금 이렇게 수입을 했다. 그러니까 밀수로 해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리고 선박 50척, 해사 160개가 지금 조사 대상이다. 그래서 기상천외한 수법의 중에는 국제이동 선박에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 AIS를 조작하는 것이 기본이다. 지금 불법 거래에 개입된 육퉁호라는 배는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된 쌍둥이 선박을 이용해서 똑같은 배를 2척을 가지고 그래서 똑같이 섬긴 선박을 국제해사기구에 등록 번호를 이렇게 대고 그러면서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어떻게 하느냐? 한 개만 받고 그리고 다른 한 개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하지 않고 다니는 이런 짓거리를 했겠죠. 또 은행과 보험사들이 부지불식간에 불법 거래에 인용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온갖 사치품들도 북한이 수입을 해왔는데 유엔이 이런 벤츠차 같은 사치품을 수입 경로를 추적하는데 실패했다. 이 와중에도 27개의 나라와 무기 거래를 북한이 했다. 그러니까 지금 잡으러 다니는 거는 북한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6월 21일 날 북한의 석탄 밀수, 정제유 불법 환적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이런 짓을 하느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논리의 완결은 개인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돈 몇 푼 벌라고 지금 목숨 내놓고 미국, 유엔 등 국제적으로 다 얻어맞을 이런 짓거리들을 할 사람이 없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처벌, 석탄과 선철 8건에 대한 처벌도 너무 가볍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지금 전부 시시하고 중요한 내용이 다 빠져서 추려서 이제 그냥 허지부지 덮어버리려고 한다. 석탄 수사는 그렇게 했고 정제유 수사는 아직 착수도 안 한 것 같다. 불법 환적하다가 걸린 배도 있는데 정상적이라면 이런 배의 소유주가 누구고 무슨 의도에서 이걸 했는지 돈은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앞에서 정제유를 갖다 주는 회사나 해운사, 또 더 나아가서 석탄을 밀수하는 회사나 해운사, 또 그걸 받아서 쓰는 회사, 또 정제유를 내어주는 회사, 이런 데가 다 일사불란하게 정권의 핵심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배경에 정보기관이나 한국 최고위층의 지시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나 들킨 것이 이렇게 무마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노골적으로 한국 정부가 여기 배후에 개입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이런 수사들을 못하게 하고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배 선박 이름이나 페넌트, 또 더 나아가서 유조 탱크까지도 조작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경에 무언가 정보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손바닥만한 크기로 나왔지만은 그 가능성이 유력한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조선일보에는 남해 번쩍 북해 번쩍 골든 레이크 미스터리, 버요웨이가 8년 전에 훼손된 300톤짜리 어선을 남북에서 번갈아서 위치 정보가 잡히고 있다. 현재도 그러고는 단서로는 입항 기록이 없어 GPS 오류일 수도, 그러면서 국정원 공작선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8년 전에 훼손됐는데 동아일보 남북서 신호 포착 미스테리, 버요웨이 인천 남포항서 작년부터 감지, 해경 입출항 기록 없어 착오인 듯. 자, 지금 여기에서 해경이나 세관이나 검찰이나 경찰 말은 믿을 게 없지요. 그거는 석탄이나 정제유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혀 믿을 바가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버요웨이에서도 글로 보도한 것은 아니고요. 버요웨이에서 그 자체 방송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든 레이크 801호라는 배가요, 이미 훼손된 선박의 위치 정보, 아까 이야기했죠. AIS라고 하는 배의 위치 정보가 남북한 항구에서 잇따라 잡히고 있다는 겁니다. 특정 선박 한 척이 남한의 인천항과 북한의 남포항을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2017년 문재인이 첫 집권한 11월 달에 그 홍진호 미스터리에 대해 우리가 여러 차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거자비배 홍진호가 북한에 납북되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한국 정권은 모르고 있다. 북한이 돌리보낸다고 방송하니까 대남 방송을 듣고 알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미스터리들은 정권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르고 넘어갔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 또 배의 사주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속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홍진호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후 스토리들을 제대로 추적해서 보도한 언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진호가 그때도 많이 이상해서 의문을 이렇게 받았듯이 이번에 홍진호보다 훨씬 수상한 배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한 훼손된 선박은 골든 레이크 801호인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 말부터 이 골든 레이크 801호의 미스터리라고 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1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원양 트롤 어선 골든 레이크 801호가 훼손된 지 9년 만에 지난해 10월 서해 앞바다에 나타났고, 자, 지난해 10월입니다. 지난해 10월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9.19 평양선언과 남북 합의가 끝나고 문 정권이 가장 북한에 하고 꿈에 부풀렸을 때, 그때 유엔 총회하고 이럴 때였죠. 자, 이어서
인천과 남포항 등 북한 항구 연안을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게 미국의 소리 보도 내용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이라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매체는 한국의 해양 당국은 이 선박이 지난 3년 동안 한국 항구를 드나든 적이 없었다라고 밝혔고요. 남한 측의 입장도 게재했는데 해양수산부와 인천해경도 잘못된 정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은 왜 그러면 잘못된 정보 무선 식별 장치가 이렇게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지속적으로 잡히고 있나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골든 레이크 801호의 신호가 한 달 간격으로 인천하고 장산곳에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산곳이 저 백령도 맞은편에 있는 톡 튀어놓은 북한의 황해도 곳이고 그걸 지나면 남포 항구가 있지요. 자, VOA는 마린 트래픽을 인용해서 문제의 선박이 지난 9월 5일부터 8개월간 한국과 북한을 수차례 오고 간 흔적을 남겼는데 선박명과 종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신호를 보면 이 선박은 남북 간 영해를 오간 동선을 보였다. 그래서 방송에 따르면 골든 레이크 801호의 AIS 신호는 지난 9월 5일 일반 선박 출입이 제한된 인천 해양경찰서 전용 부두에서 포착됐다고 합니다. 일반 선박들은 해양경찰 전용 부두에 있을 수가 없지요. 만약에 북한의 공작선이라면 얼마든지 현재 분위기에서 할 수 있지요. 북한의 공작선이라기보다는 표현을 대북 공작을 담당하는 한국의 정보기관의 공작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서 10월 4일 골든 레이크 801호는 NLL 북쪽 항해남도 장산곳 바다 7km에서 포착됐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9월 19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전 9월 5일 날 이제 등장을 해서 이후 10월 4일 날 이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다라는 것은 지금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해 주는 대가로 한국 측에 엄청난 요구들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외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로는 석탄을 수입해서 달러를 주거나 정제유를 북한에 무상으로 불법 환적해서 넘겨줬을 가능성이 큰데요. 여기에 이제 괴선박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북한에 기본으로 석탄이나 정제유를 주는 것은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월세고 월세를 넘어서서 특별하게 북한이 서비스를 한번 해주는 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스페셜 팁을 북한에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판문점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문재인을 북한에 불러다가 능라도에서 평양 거리에서 시끌벅적하게 해줬으니 별도의 팁을 줘야 된다. 그러면 그 별도의 팁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 별도의 팁을 주는 방법은 결국은 뭔가를 줘야 되는데 지금 개성공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뭘 싣고 가서 죽이는 휴전선을 관장하는 쪽이 누굽니까? 유엔사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북한에 배가 왔을 때 거기에 몰래 뭘 실어주는 것도 작은 거는 몰라도 큰 거는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 미국이 위성으로 다 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인천 항구에 아주 엄밀한 데서 민간인이 못 보는 그런 항구에서 특정한 정보기관 공작선 한 척이 들락날락 거린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11월 5일에 다시 인천 해경 전용 부두에 나타났다가 이후 인천 앞바다에서 AIS 신호를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한 뒤 또 사라졌고 그 후 2019년 5월 3일 북한 남포항에서 포착됐다가 사라졌고 그러다가 지난 21일 또 인천 해경 전용 부두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 해수부에 지난 5월 19일 해당 선박의 입항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문의하자 지난 3년간 한국 항구 입출항 기록이 없다고 해경이 이야기하며 단순한 GPS 오류 가능성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인천 해경에 문의했지만 수상한 선박 식별 장치 신호가 북한 남포항과 인천 해경 전용 부두에서 거듭 포착됐는 데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수부와 인천 해경에 뉴데일리가 이를 다시 문의하니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폐선될 때 AIS 장비만 따로 팔았고 구매자가 신호 정보를 경신하지 않고 다음 배에서 사용 중이거나 마린 트래픽이 선박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오류가 생긴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해경은 인천 입출항 기록을 다 뒤져봤지만 골든레이크 801호라는 배는 입출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해수부 과장은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골든레이크 801호는 스페인 끝단에 있는 대서양의 섬이지요. 라스팔마스에서 문제가 돼 스페인 당국에 의해 강제 폐선됐다. 원양 어선이 폐선될 때는 채권자들이 배의 부품을 뜯어가 팔아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배의 AIS도 그런 부품 중에 하나다.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S 장비만 구매해도 당국에 정식으로 선박 등록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원양 어선이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AIS를 정식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실제 배와 AIS가 다니는 게 일치하지 않는다. 확실하지는 않다라고 전제한 뒤 이 배를 중국 어선이 사들인 걸로 알고 있다. 인천 해경의 입출항 기록을 요구해봐라. 그래서 인천 해경에 물어봤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자, 인천 해경 담당 주임은 입출항 담당이에요. 시스템상 원양어선 5척이 있는데 기록을 재확인해 알려주겠다 하고 얼마 뒤에 해경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해경 전용 부두뿐 아니라 인천항 입출항 기록을 91년부터 검색할 수 있는데 그런 배는 없다라고 하며 이 배가 과거 부산에 있는 회사 소속이었다며 인천항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마린 트래픽을 틀면 골든 레이크 801호가 여전히 활동 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익명을 요구한 해수부 관계자는 마린 트래픽의 문제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마린 트래픽이 선박 소유주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폐선을 할 때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잘못된 정보가 나온다. 그러면서 골든레이크의 기록을 보면 지난 9월 4일 갑자기 나타난 뒤 불과 한 달 만에 북한 서해상에 나타났는데 건조된 지 50년 된 배가 과연 그 짧은 시간에 서아프리카에서 한반도까지 올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 정보 사이트를 기자가 뒤지니까 2009년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선사인 골든레이크가 2009년 8월 달에 당좌 거래가 중지되고 그리고 이 골든레이크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했는데 2009년 부도 이후로는 기록이 없고 설령도 68년 일본 조선소에서 건조됐고 그리고 이 골든레이크라는 이름은 95년에 얻은 거고
길이가 52.41m, 폭은 8.8m, 그리고 351톤짜리 소형 원양 어선이고, 그런데 이런 걸로 가지고 간첩선처럼 남북한을 비밀리에 오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래전에 폐선된 한국배의 AIS 장치를 사들인 뒤 뭐가 이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을 해수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제기했다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사들인 게 왜 해경의 부두에서 나타납니까? 이거는 만약에 정보기관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려면 일반 항구에서는 눈에 띄니까 어부들은 그런 배들을 잘 알지요. 그러니까 일반 항구는 부두는 이용 못할 거고 해경 부두를 이용을 하고, 해경은 위에 지시기 때문에 그는 그냥 우리는 신경 끈다 하고 신경 끄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자, 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그 배는 폐선을 해버리고 그 배에 있던 무선 식별 장치만, 배의 식별 장치만 따로 떼가지고 새로운 배에다가 달아가지고 그걸로 왔다 갔다 하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거나 들킬 염려가 있겠느냐라고 하고 다니다가 이번에 감지됐을 가능성이 크지요. 5월 21일에는 이 신호가, AIS 신호가 인천 해경 부두 곳곳에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신호는 지난 6월부터 이달 말까지 인천 해경 부두에서 지난해 6월부터 7번 감지됐다고 합니다. GPS 오류라는 말이 웃기고요. 기계가 아예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나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가 북한과 한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제해주는 배가 하나 있고, 그 배는 골든 레이크 801호는 이미 폐선이 되었겠죠. 그런데 새로운 배에다가 옛날에 폐선된 골든 레이크 801호에 장치를 달았을 수 있죠. 그러면 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배가 이 장치를 왜 다냐? 자, 그 문제는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이걸 아예 안 달고 다니다가 북한에서 뭔 일이 생겼을 때, 또 이 배가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의 해군이나 해경에게 북한에 배 한 대 넘어간다, 그거는 노탈지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신호를 주고받아야지. 아예 그러지 않고 몰래 왔다 갔다 하다가 밤에 만약에 남북에 한 방씩 맞아버리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개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작선이라도 결국은 서로 간에 신호를 하려면 이런 장치를 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로 꺼놓고 필요할 때는 켜겠지만은 그 켰을 때마다 이것이 이제 포착이 되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저는 그게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갖다 주려면 왔다 갔다 하는 배가 하나쯤은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는 게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배가 이제 들킨 게 아니냐. 그래서 전말을 공개하기 바랍니다.